150cm 초반의 요정 같은 아담한 키. 하지만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창력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전 세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3억 8천만 명 이상을 보유하며 축구 스타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팝의 아이콘, 바로 아리아나 그란데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현 시대 최고의 슈퍼스타이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그녀의 삶은 마치 신이 질투라도 한 듯 가혹한 비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 작가가 쓴 대본이라고 해도 너무 과하다며 수정당했을 법한 기구한 인생사. 오늘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행과 싸워야 했던 아리아나 그란데의 인생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리아나의 인생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재능이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그녀가 고작 7살 때였던 그 유명한 크루즈 사건에서부터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난 어린 아리아나,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망망대해 위에서 배 안에서는 승객들을 위한 오픈마이크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던 7살 꼬마 아리아나는 겁도 없이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곡은 바로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였습니다. 아직 변성기도 오지 않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배 안에 있던 어른들의 잡담을 순식간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운명적이게도 그 자리에는 쿠바 출신의 전설적인 팝스타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마치 가왕 조용필이나 인순이 같은 대가수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셈이죠. 그녀는 아리아나의 노래를 듣자마자 전율을 느꼈고 곧바로 다가가 너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다. 반드시 가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아리아나에게 가수라는 꿈을 확신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뮤지컬 무대를 휩쓸었고 겨우 초등학생의 나이에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국가를 제창하는 등 천재 소녀로서의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그녀의 얼굴을 알린 첫 시작은 가수가 아닌 배우였습니다. 미국의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의 시트콤 빅토리어스에 캐스팅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엉뚱하고 백침이 넘치는 캐릭터 캣 발렌타인을 연기하기 위해 머리를 새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이 캐릭터는 주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사랑스러움으로 10대들 사이에서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그녀를 단독 주연으로 내세운 스핀오프 드라마 샘앤캣까지 제작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끔찍하고 어두운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자였던 댄 슈나이더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그는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만들었지만 그 권력을 이용해 어린 배우들에게 자신의 은밀한 성적 판타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다큐멘터리를 통해 폭로된 바에 따르면 그는 아리아나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발을 입으로 빨게 하거나 물을 얼굴에 뿌려 흠뻑 젖게 만드는 장면, 눈을 감고 특정 소리를 내게 하는 등 성적인 뉘앙스가 다분한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10대였던 아리아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소름 끼치는 이 장면들은 방송국의 웹사이트에 미공개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아리아나가 겪었을 정서적 학대와 혼란은 훗날 그녀가 겪게 될 수많은 정신적 고통의 시발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배우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아리아나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녀는 촬영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머라이어, 캐리나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불러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머라이어 캐리의 난곡 이모션스를 원키로 소화해낸 영상은 인터넷을 강타했습니다. 시트콤에 나오는 그 멍청한 캐릭터가 노래를 이렇게 잘했어 라며 대중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입소문은 곧 대형 음반사와의 계약으로 이어졌지만 첫 데뷔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음반사는 그녀의 아티스트적인 면모보다는 시트콤 캐릭터의 인기에만 편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댄스곡을 주었고 억지스러운 태닝 피부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데뷔 싱글은 빌보드 차트 바닥을 기으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아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고심했고 당시 떠오르던 신예 래퍼 맥밀러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와 함께한 곡 The Way가 빌보드 탑 10에 진입하면서
그녀는 비로소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시기 트랑을종이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아나의 상징 포니테일 머리도 탄생했습니다. 사실 이 머리 스타일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시트콤 촬영을 위해 4년 넘게 매주 붉은색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다 보니 그녀의 머릿결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머리를 풀면 뚝뚝 끊어져 버리는 흉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그녀는 머리를 높게 묶고 그 위에 풍성한 가발을 덧붙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탈모와 손상을 가리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지만 이것이 그녀의 작은 얼굴과 어우러져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고 이제는 그녀를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Problem, 방방 등의 메가 히트곡을 연달아 터뜨리며 전성기를 맞이한 아리아나.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그녀의 인기가 정점을 찍을 무렵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도넛 게이트입니다. 2015년 독립기념일. 친구들과 도넛 가게를 찾은 아리아나가 점원이 안 보는 사이 진열된 도넛을 혀로 핥고 침을 뱉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입니다. 심지어 갓 구운 도넛을 들고 나온 직원을 향해 이게 다 뭐예요? 난 미국이 싫어. 미국인들이 싫어라고 내뱉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애국심을 고취하는 독립기념일에 터진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했습니다. 단순한 철없는 행동을 넘어 위생테러이자 국가 모독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녀는 부랴부랴 사과문을 올렸지만 미국의 비만율이 걱정되어 한 말이었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아 대중의 화를 더 돋우었습니다. 백악관 초청 공연이 취소되고 그녀를 조롱하는 밈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의 2차 사과 영상을 올리고 방송에 나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개그까지 선보이며 처절하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인성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아주 오랫동안 남기게 됩니다. 도넛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고 다시 음악으로 인정받으려던 찰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최악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2017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그녀의 콘서트 직후 공연장 출구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테러로 2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희생자 대부분이 어린 소녀 팬들이었습니다. 당시 대기실에 있어 화를 면했던 아리아나는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보러 온 팬들이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은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급히 미국으로 귀국했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한동안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숨지 않았습니다. 테러 발생 2주 만에 다시 맨체스터로 돌아와 자선 콘서트 One Love Manchester를 개최하며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습니다. 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녀는 다시금 대중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판정을 받았고 뇌 스캔 결과 트라우마로 인해 뇌 구조가 변형되었을 정도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 연인이자 음악적 파트너였던 래퍼 맥 밀러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맥 밀러는 아리아나가 맨체스터 테러로 힘들어할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지만 본인의 약물 중독 문제로 인해 결국 아리아나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팬들은 맥 밀러의 죽음이 아리아나 탓이라며 그녀의 SNS를 악플로 도배했습니다. 내가 그를 버려서 죽은 거야 라는 잔인한 비난들은 아리아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 남성이 무려 92번이나 그녀의 집을 스토킹하다가 결국 그녀의 29번째 생일날 흉기를 들고 자택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스토커는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통신선까지 끊은 채 마루 밑에 숨어 아리아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안업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범인을 잡았지만 내 집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는 아리아나를 극도의 불안증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불안한 삶 속에서 그녀가 찾은 안식처는 부동산 중개업자 달튼 고메즈였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사람이 아닌 일반인 남성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평범한 행복을 꿈꾸게 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함께 격리하며 사랑을 키운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리아나의 자택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들려온 소식은 파경,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아리아나가 영화 위키드 촬영차 영국에 머무는 동안 동료 배우 에단 슬레이터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에단 슬레이터가 유부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에단 슬레이터의 아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리아나 그란데는 가정을 파괴한 여자들의 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아리아나는 순식간에 불륜녀, 가정 파괴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그녀가 과거에도 연인이 있는 남자들을 만났던 전력을 들추며 버릇은 못 고친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아나는 이번에도 침묵 대신 음악으로 응수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7집 앨범 Eternal Sunshine에서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가사를 담았습니다. 오히려 전남편 달튼 고메즈가 결혼 생활 중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입니다. 실제로 달튼이 이혼 발표 직후 다른 여성과 스킨십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7살 꼬마가 불렀던 타이타닉의 비극적인 운명처럼 아리아나 그란데의 삶은 끊임없이 침몰과 부상을 반복해왔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테러의 공포에 떨고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인성이 덜 된 트러블메이커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는 숱한 비극을 이겨낸 생존자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겪은 이 모든 고통과 논란들이 그녀의 음악을 더욱 깊이 있고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이제는 영화 위키드를 통해 배우로서 또 다른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극조차 예술로 만들어버리는 그녀의 능력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그녀의 인생 드라마에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녀가 들려주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팝의 여왕이자 비운의 여주인공 아리아나 그란데의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